안녕하십니까. 신튜브 신혜식입니다. 월요일입니다. 활기차게 힘차게 정권교체를 위해서 달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윤이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다 온몸으로 막아줬는데 결국 토사구팽 당했습니다. 중앙지검장으로 남아있어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야말로 쪽팔린 거죠. 예, 중앙지검장 쪽팔린 거죠. 자기가 충성을 다했는데 검찰총장이 못된 거예요. 예, 이성윤의 양심선언, 예, 그것뿐이 이성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성윤은 이제 깜빵가기 일보 직전에 와 있고 정권 교체되면 바로 윤석열이든 그 누구든 작살 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윤이 양심선언이 조만간에 터질 수도 있는 거죠. 예, 오늘 그런 소식들 또 김오수가 검찰총장이 됐는데 이게 간단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김오수도 이게 이제 죽을 길 찾아서 들어간 거거든요. 예, 검찰들이 지금 부글부글 속으로 끓고 있을 겁니다. 뭐 저 따위 인간들을 검찰총장을 시키나. 후배들로부터 존경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기회주의자들만 드글거리는 그런 문재인 정권의 수뇌부, 이거 작살 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외에도 뭐 김부겸 얘기도 있고요, 김여정 얘기도 있고, 또 국민의힘 당권 도전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김부선 씨가 그러네요. 예,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쳤는데 내용이 참고할 만해서 또 이것도 함께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좀 잘랐더니 귀여운 건 귀여운데 너무 싸게 잘랐나 봐. 강남에서는 한 3만 원 하는데 강북으로 넘어갔더니만 이게 한 8,000원 정도에서 잘랐더니 곳곳이 좀 쥐파먹은 것처럼 돼 있어요. 뭐 그런데 뭐 며칠 지나면 이건 없어지니까, 예, 절약하기 위해서 자르긴 했는데 어쨌건 약간의 다듬는 거는 역시 강남이 좀 낫고, 그런데 가격 대비 가성비는 또 강북이 낫고, 예, 잘 찾아다니면서 이발을 해야 될 것 같아. 3만 원 내고 이발하기 너무 아까워. 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하는 일 있죠? 예, 구독 버튼 딱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무조건 눌러주시고, 구독은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구독 추천. 구독 안 누르신 분 있으면 이거 화날 거예요. 구독과 추천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안 눌러주시면 섭섭합니다. 구독 추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소식 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성윤 얘기부터 하면서 참 불쌍하죠, 이성윤. 예, 한번 보죠. 극적으로 재기할 거냐, 토사구팽이냐, 기로에선, 예, 이성윤이,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다가 최근 최종 후보군에서 탈락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향후 검찰 인사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적으로는요, 검찰총장을 노리다가 탈락하는 고위 간부는 차기 총장과 후배 검사들 앞에 길을 터주기 위해서 스스로 옷을 벗고 나가는 거예요. 예. 뭐 그런데 지금 이성윤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거죠. 하지만 이성윤이는 현 정부 들어서 민감한 정권 관련 사건을 처리해온 탓에 총장 후보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여권이 그를 홀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 한마디로 문재인의 약점, 예, 비리, 예, 이건 뭐 이성윤이 다 지고 있는 거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자, 이 지검장은 현 정부 들어 꽃길만 걸어왔습니다. 예. 자, 검찰 내 요직만 거치면서 정권과 관련한 예민한 사건을 여권에 유리하게 처리했죠. 결국은 이제 정권 바뀌면 깜빵 가는 거야. 그거 살려면은 양심선언 해야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를 하려는 일선 검사의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최근 수원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이 대표적인데,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예, 이것도 지금 막아줬어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이것도 막아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문재인 정권의 비리는 이성윤이 다 막아주고 있어요. 그런 정치 편향성 논란은 이 지검장을 총장 후보에서
탈락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반대로 여권이 이 지검장을 완전히 토사구팽하기 어려운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 이 지검장이 정권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만약 법무부나 청와대 등 여권 핵심 인사들로부터 수사 방향 등에 대한 갖가지 주문을 받은 것이 있다면 앞으로 전개되는 검찰 수사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 지검장이 칼자루를 쥘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양심 선언이야. 야, 씨파 내 말 안 들어? 나 다 폭로할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 선언하면서. 약점 잡았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차기 총장 취임식 후 곧바로 단행될 후속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 지검장이 검찰 수사의 핵심인 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임되거나 고검장급 검찰 수뇌부에 속하는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하는 안이 벌써부터 거론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거 자를 수가 없는 거지. 예? 대검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그냥 유임시키든지 미치고 펄쩍 뛰는 거지. 근데 모양새 더럽게 나쁜 거죠. 현재 검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금지 사건 수사로 기소될 위기에 놓인 이 지검장이 향후 검찰 인사에서 최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요직으로 가야 검찰 수사를 방어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향후 수사와 인사에서 이 지검장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여권 내에서는 악재가 될 수 있는 돌발 행동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돌발 행동, 양심 선언. 예. 그러니까 야, 이거 자기 살기 위해서 또 다 부는 거 아니야? 야, 니네들이 다 시켜놓고 나를 사지로 몰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향후 검찰 수사와 인사에서 여권이 이 지검장을 충분히 배려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지검장의 불법 출금 사건 연루 여부는 곧 열리게 되는 검찰 수사의 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가 사실상 결정된다는 점에서 기소 방침을 정한 검찰이나 이를 막고 싶어하는 여권이 수사를 좌지우지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총장 취임 이후 있을 후속 인사 역시 총장 후보 4명 중에 누가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되느냐에 따라 뭐 그건 다 나온 거니까요. 이 지검장이 바라는 요직에 갈 수도 있고 검찰을 떠나지 않으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내지 기모수가 됐어요. 자, 그런데 원래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게 무서운 거라고. 후배가 승진했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 중앙지검장 이성윤이 마치 검찰총장 행세를 할 수 있어 나를 무시하고 만만치 않은 거죠. 이게 서로 지금 이게 또 암투가 벌어지면서 살겠다고 서로 살겠다고 난리가 날 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예? 이 기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성윤이가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성윤이 만약에 기소돼서 이제 옷 벗고 깜빵 가는 상황 생기면 이건 깜빵 갈 수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 검찰이 수사 방향을 틀기 위해서 이 거짓으로 그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에요? 이성윤이가? 아, 이거 깜빵 안 가면 누가 가냐고. 검찰 중립, 공정성 위반인데 이건 깜빵 100% 가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이거 막아주지 못하면은 이성윤 입에서 이제 막가파 얘기가 막 나오는 거지. 그게 지금 민주당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걸 살리자니 참 애매하고 죽이자니 애매하고 이게 이제 민주당의 딜레마에 빠진 거지. 이성윤이가 앞으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이거 참 잠옷 아주 궁금하고 주목이 갑니다. 이건. 자, 그래서 이성윤의 토사구팽은 아마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기사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빨리 눌러주십시오. 예. 이성윤은 지금 기소됐어요. 거의 됐어요. 이제 수사하고 구속할 건지 말 건지만 남아 있는데 뭐 윤석열 후배들이 만만치 않으니까 뭔가 큰 게 터질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 보도인데요. 김어준이가 광고를 많이 받아왔다 하면서 난리 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요거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광고 몰아주기가 있다. 광고 몰아줘서 이렇게 된 거야. 얘가 뭐 무슨 능력이 있어. 자,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정부 광고 급증한 TBS 몰아주기 의혹 터졌습니다. 예. 문재인 정권 출범 후 TBS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거둔 광고액이 급증했다는 자료가 공개됐어요. 예? 뭐 일감 몰아주기지 한마디로. 3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이가 취임한 직후인 2017년도 6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부처와 지자체가 TBS 라디오에 광고를 한 맥수가 광고액이 해마다 늘었다고 해요. 2017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TBS가 수주한 부처 지자체 광고액은 6억 2천만 원이었고 2018년에는 거의 2배가 넘는 18억 원이고 2019년에는 24억이고 2020년에는 31억이고요. 올해까지는요, 지금 3월일 뿐이 안 됐는데 6억 원이라 이거죠. 4년 전 TBS가 부처 지자체로부터 6개월간 벌어들인 광고액보다 올해 3개월간 광고액이 더 큰 셈이다.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TBS에다 몰아준 거야, 광고를. 그뿐만이겠어요, 여러분들. 예, 기업도 쫄아갖고 줬겠지. 이렇게 김어준의 방송 질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부가 조직적으로 김어준이를 몰아주고 광고를 아주 그냥 몰아서 줬다.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나중에 계속 해다 보면요, 이게 뇌물이야, 뇌물. 에? 문재인한테 가야 되는 건데 사실상 이게 김어준이한테 한 거지. 뭐 문재인한테 갈 수가 없지만 사실은 김어준이를 통해서 정권 홍보를 했다. 이건 뇌물이에요, 뇌물.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거 국정농단 사태에 준하는 만큼 이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문재인하고 김어준이 깜빵 쳐넣어야지. TBS는 광고주명은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각 부처에 자료 요구를 해서 취합한 결과가 해당 기간 일부 부처의 광고 집행액이 지나치게 TBS에 쏠려 있다고 조 의원실은 전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안 주니까 부처마다 요구한 거야. 산업통상자원부 경우 해당 기간 라디오 광고 총액은 3억 900만 원이었는데 이 중 73%가 2억 2,600만 원이 TBS로 집행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산업통상부 모든 광고를 73%는 모든 광고를 TBS에 줬다는 거죠. 법제처는 42%, 국립권익위원회는 37%, 보건복지부는 21% 순으로 다 TBS에다 돈을 준 거예요. 한편 TBS의 출연료 지급 등에 관한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권을 가진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TBS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이윤재 감사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의에 출석해갖고 언론 보도나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지적한 것에 공감하고 공익 제보 등이 있으면 감사위원회가 특정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중복 감사 소지가 있으므로 지켜봐 가면서 필요성이 있다면 또 감사를 하겠다 이 얘기죠. 뭐 서울시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감사한다는 정도만 놔두고 이거 내년에 어차피 이제 서울시도 많이 바뀔 거예요. 그때 가서 해도 돼요. 내일 지방선거 승리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하다. 예. 하여튼 이렇게 몰아주기에 좌파들은 대단해. 그런 거 보면은 몰아주고 서로 띄워주고 우파들은 말이죠. 이건 그냥 질투를 못해서 안다. 신의 한 수 좀 잘 됐다고 하니까 그냥 죄다 몰려들어서 씻고 뜯고 진짜 저는요 앞으로 1등 안 하려고 해. 그냥 3등만 할래. 그냥 먹고만 살래. 우파에서 1등 하면요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가족의 뭐 허위 사실들, 그리고 제가 하지도 않은 일들, 막 이런 것들을 그럴싸하게 꾸며갖고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가족까지 공격하고, 우파의 유튜브 하는 새끼들 지금, 몇몇 새끼들은 악마 같은 새끼들이니까, 진짜로. 그래서 우파에서 뭐 잘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좌파들은 누가 잘한다, 김어준이다, 그럼 팍 몰아주는데,
우파에서 제가 1등을 여러 번 해봤지만 예, 인터넷 신문도 독립신문 1등 해보고 또 이렇게 유튜버로 해갖고 신의 한 수도 1등 해봤지만 엄청난 견제와 시기 이런 거 있지 뭐 아우 도와주는 걸 우파 내부에서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대요. 아 독립신문 때 우파들이 많이 도와줬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예? 뭘 도와주긴 내가 도움을 줬지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보도해가지고 진짜 도와준 사람들은요 독립신문 구독자예요. 예, 구독자들이 도와줬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직 장관 국회의원 뭐 좀 힘 있는 사람들 노 자기 이름 드러나면 깜빵 가고 조사받는다고 그때도 하나 도와준 게 없어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정권 바뀌니까 내가 독립신문을 도와줬고 아유 내 앞에서 얘기하면 그냥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구만. 그때도 그랬어요. 예. 제가 왜 깜빵 갔냐 그때 2004년도 그 청와대 이제 진격을 했죠. 진격을 딱 했는데 이제 뭐 조사받을 때 제가 먼저 가자고 그랬다 다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조서 보니까 다 신혜식이가 했다고 했더만 또 거기다가 신혜식이가 선동했다. 이건 뭐 젊은 애를 봐주는 게 아니라 신혜식이가 하라고 그래서 우리도 따라갔다 그래서 제가 그냥 독박 쓰고 간 거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전 누가 시킨 사람이 있어도 다 얘기를 안 하죠.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또 제 의지가 있는 건데. 그런데 정권 바뀌고 나서 사면을 좀 받으려고 했거든요. 명단 제출하래. 근데 저 빼고 원로들만 사면 받으려고 그러더라고. 야, 나 그거 보면서 이거 우파 원로들이라는 사람들도 참 그렇구만. 응? 정작 젊은 사람이 말이지 전과가 생겨갖고 앞날이 깜깜해졌는데 지금 뭐 원로라는 사람들이 사면 받으려고 더 뛰어다녔어. 제 이름 팔아가지고. 나중에 그러더라고. 청와대에서 얘기가 왔어. 아우 그 사면위원회 열렸는데 신혜식 씨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파는 원로부터 바뀌어야 돼요. 실제로 진짜 원로들이 있죠. 그냥 대체적으로 우파에서 MB 때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기생, 우파를 이용한 생계형, 진짜 애국은 안 하죠. 저는 MB 때 박근혜 정부 때 피켓 들고 안 했어요. 전 기자만 열심히 했지. 그리고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때 피켓 많이 들었지. 근데 이제 피켓 든 때가 언제냐?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갖고 피켓 들고 막 다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피켓 들고 막 싸워. 아니 정권이 우파인데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무슨 탄압을 받았겠어? 국정원에서 막 돈 받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 나중에 화이트 리스트로 다 드러났어요. 보면 정권에서 돈 주고 막 하청 받아서 일한 거야. 저는 그런 하청이 싫어서 그런 짓거리 안 했다고. 근데 김대중 노무현 때 무슨 하청이 있어? 맨몸으로 싸워야지. 그래서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아스팔트는 아스팔트가 아니라니까. 그건 뭐냐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아스팔트 운동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청. 국정원의 하청이야, 하청. 무슨 아스팔트야, 너. 진짜 아스팔트는요, 우리 그 시민운동사에 김대중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까지, 그것도 김대중 정권 말부터 제가 했으니까 거의 6년, 한 7년간을 진짜 아스팔트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는 그때 운동한 사람들은 그냥 하청. 저한테 그 이의다는 새끼들은 양심 없는 새끼들이고,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우파의 시민운동에 제가 본류기 때문에 원조의 원조, 피켓 든 사람이 원조, 아스팔트의 원조가 저라고, 제 앞에서 무슨 뭐 자기가 아스팔트 운동했다, 뭐 최대집이나 장기정 뭐 이런 거 빼놓고, 어디 아스팔트 운동했다 하는 사람들은 그거 다 구라예요, 구라. 대부분은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또 박근혜 때, 요때 한 사람들. 이건 하청.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청이라는 표현이 좀 쪽팔리니까, 아스팔트. 좌파들이 봤을 땐 뭐냐? 화이트 리스트. 정권에 돈 받고 나가서, 하청 받아갖고 집회한 애들. 그냥 그런 사람들은 운동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송영길은 얼마 안 있으면 본색 드러나요. 지금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색깔 드러내고 문재인한테 더 받아내려고 하는 거지. 그걸 좀 아셔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오늘 또, 보도를 했잖아요, 제가.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한 건 잘했다.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한 건 잘했다. 이렇게 봐야지. 그것마저도 못했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타다시님, 아유, 감사합니다. 예, 타다시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김부선 얘기 좀 해볼까요? 요즘, 이 박근혜 파리들, 이 기사 보고 반성해야 돼요. 예, 박근혜 파리들은. 자, 김부선 살인마 전두환도 석방시켜줬는데 박근혜는 왜 사면 안 하냐. 이 박근혜 파리도 아니고 박바도 아니에요. 김부선 씨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상식적인 수준에서. 배우 김부선이 전두환 전 대통령 사면론을 거론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김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어요. 자, 어제입니다. 김부선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오래전부터 궁금한 생각이라면서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 국민 대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석방시켜줬는데 박통은 왜 구속된 지 4년이 지나도록 사면이 없는 것일까? 이 사람은 지금 아직 역사 공부 좀 더 해야 돼요. 살인마 전두환 이런 거는. 그냥 잘 모르니까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자, 그는 박통이 사람을 죽였냐? MB처럼 끝까지 거짓말로 국민들을 우롱했나?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말로만 과포장된 인권 대통령이었던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고 합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정녕 그분들께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 궁금하다라고 적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차별입니다. 법 정신에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시대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김부선은 법 형평성을 맞추려면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부터 당장 잡아들여 사형 무기징역으로 재심 때리시죠.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요? 180석 뭐 하세요? 진짜 이 나라는 양성평등 3000년 후에나 가능할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잘 모르니까 역사장 그냥 비교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자, 최근 김부선은 서울 동부지검 민사 16부에 출석해갖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언급하면서 오열의 주목을 받았다. 하여튼 요건 저희가 많이 보도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재명으로부터 명예훼손 당했다 해갖고 민사 3억 원 손해배상 청구했죠. 근데 이 형사는 저희가 소취하기 때문에 민사가 제대로 될 리는 100% 없어요. 그건 끝난 거예요. 어쨌건 이렇게 좌파인 김부선도 박근혜 대통령 순수하게 사면하라고 하는데 이 박근혜 파리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힘들고 또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파리만 하지 말고 니네들이 그동안 박근혜 파리하면서 쌓아뒀던 이 축적된 부를 박근혜 대통령 재판 비용이라도 좀 대라, 이 새끼들아. 아니면 벌금 납부할 때 갔다가 내든지, 개새끼들아. 에휴, 징그러운 새끼들. 하여튼 김부선보다 못한 새끼들이 지금 박근혜 파리하고 있어갖고 이 박근혜 파리들의 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누가 또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하라고 그러면은 그게 또 질투가 나는 거야. 개인병을 떨어요. 자기뿐이 할 수 없다는 특허야 그거는. 병신 같은 새끼들 하여튼. 아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합시다 이러면은 그래 저거 좋은 주장이다 이래야 되는데 저 새끼는 안 됩니다. 저 새끼는 그동안 딴짓거리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해온 진짜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질투를 한다니까 미친놈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떠나가게 만들고 지 혼자 외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우파의 문제야. 문제점도 같이 얘기하고 공유하고 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박근혜 파리가 모든 것이냐. 하긴 뭐 그거 아니면 그 새끼들이 뭐 어디 뭐 돈 나올 구멍이 뭐가 있어. 능력이 있기래. 뭐 분석력이 있기래. 그냥 그거 하나 갖고 그냥 끝까지 매달리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우종찬 기자처럼 끝까지 철저하게 분석해서 책이라도 쓰기래. 또 변희재처럼 뭐 태블릿 PC라도 좀 연구하기래. 없어. 그냥 마이크만 들고 나가면 똑같은 소리 그냥 5년 내내 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 병신 같은 놈들. 하여튼 박근혜 파리들에게 속지 맙시다. 예. 또 보면요. 이 김부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이거 별로 재미가 없네. 찾아놓긴 했는데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정치 분석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여러분들 구독 들어오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많이 좀 시청을 하셔야 돼. 한밤에 제가 빠지지 않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구독 꼭 해주셔야 돼요. 예. 자, 이제 국민의힘 차기 당권이 누구에게 갈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죠. 이게 어디로 갈 것인가? 자, 국민의힘 차기 당권 변수는 영남당, 그 다음에 탈계파, 세대교체다 이거예요. 세대교체까지. 국민의힘 새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열립니다. 10여 명의 후보들이 당권 도전을 저울질 중인데요. 임기가 2년차 당대표의 최우선 과제는 내년의 대선 승리입니다. 야권 통합 완수로 보수 진영을 확장하고 대선 후보 경선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난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 간판으로서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 역할도 해내야 합니다. 국민의힘 당원과 보수 유권자들의 선택이 그래서 복잡해질 수뿐이 없다. 자, 일단 영남당 프레임을 벗어 제껴야 된다 이거죠. 국민의힘에선 차기 당권 레이스의 최대 변수로 탈영남당이냐 다시 영남당이냐의 논쟁을 꼽는다고 합니다. 대표와 원내대표는 정당의 투톱인데 울산 남구 을 지역구인 4선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취임한 만큼 당대표까지 영남 출신이 맞는 것인지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인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요. 영남권 당권 주자는 주호영, 그 다음에 조경태, 윤영석, 조혜진 의원입니다. 또 비영남권에서는 권영세, 홍문표, 그 다음에 김웅 이렇게 거론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 출신인 나경원 전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권영세 의원이 권영세 의원이 신의 한 수에 출연합니다. 그래서 권영세 의원 이제 한번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용산이니까 현직 의원이고. 자, 도로 영남당을 우려하는 쪽에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으로 대구 경북 정권을 이미 두 차례 일궜는데 다시 영남당으로 회귀하면 대선은 필패라는 논리를 펴니다. 반대편에선 영남 기반 정당에서 영남을 배척하는 건 모순이라고 맞서고 있고 조경태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자꾸 지역주의 프레임으로 가두려 하느냐면서 출신 지역을 따지는 건 아날로그적 사고방식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국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차기 당대표는 당원 70%의 투표와 일반 국민 30%의 여론조사로 결정되는데 당원 중엔 영남, 그중에선 TK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선거판 자체는 영남 주자의 출마가 불리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괜찮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쉽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지지율이 18%로 제일 높고 그 뒤를 이어서 12%로 주호영이니까 이 차이가 꽤 돼요. 자, 그 다음에 탈계파 쇄신 대결 변수도 있다. 대선을 앞둔 국민의힘의 최대 과제는 당 혁신과 쇄신이다. 당권 주자들의 쇄신 전략 대결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변수다. 원내대표 선거 출마자들도 모두 중도층과
세대 지지 확장을 위한 정책 개발과 시스템 변화 등을 세웠다고 합니다.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개파 정치를 끊어낼지 여부도 관심인데요. 국민의힘의 개파 보수 정치에 휘둘린 과거에 치를 떠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내대표 선거 때도 친박계와 비박계 원로들이 외곽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자 개파색이 상대적으로 옅은 김기현 의원에게 표가 쏠렸다고 하고, 당대표 선거에서도 특정 개파 혹은 대선 주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상을 풍기는 후보가 오히려 외면당할 가능성도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얘기하면은 또 윤석열파로 좀 표를 깎아먹을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워낙 윤석열 인기가 높으니까 지금 개파라는 게 없어졌죠. 사실 유승민이 살아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초선들을 꼬드겨 갖고 뭔가 작업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 좀 선거에서 분명한 바람이 불어야 된다. 분명한 바람이. 그래서 초선이 좀 표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김웅 의원이 얼마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인 유이동 의원이 1차 투표에서 탈락해 미풍에 그쳤고, 또 연공 서열을 중시하는 국민의힘에서 초선 당대표가 나오면 그야말로 반란인데, 초선 당대표로 나서는 것 자체가 쇄신이라는 시각과 정치 경험이 부족한 초선에게 대권 관리를 맡기는 건 위험하다는 견해가 엇갈린다. 뭐 다 맞는 말이죠. 예. 근데 그게 인물에 따라 다른 거예요. 김웅이 누구야 되잖아. 난 김웅이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 예. 김웅이 뭐 했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냥 검찰이라는 것만 알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이런 게 문제야. 김웅이 뭐 그래도 뭐 나름 애국운동을 막 하고 결실도 좀 있고 뭐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뭐 잘 살다가 나중에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좀 어려워진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정치 시작한 거 아니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알고 보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수 좋아서 국회의원 된 거지. 김웅보다 잘난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겠어. 이런 애들이 잘 되면요, 이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거야.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뜬금없이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뭐 비트코인이야? 뭐 정치가? 아무나 막 작전 펼쳐갖고 막 돈 올리고 막 그러는 거야? 비트코인처럼? 가상화폐처럼? 그런 거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초선들에게 절대 표 주지 마세요. 예.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KBS 인터뷰에서 초선이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 지랄 떨고 있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수없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초선이래도, 저는 초선이 진짜 초선다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했어야지. 뭐 아무것도 없이 인생 편하게 검찰로 살아오다가, 아니면 뭐 인생 편하게 어디서 띵까띵까하고 놀고 있다가 들어와서 나 초선인데 뭐 신선하니까 찍어주세요. 뭐 바닥이 있어야 찍어주지. 뭘 알아야 찍어주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국민의힘에 50명 이상이 되는 초선들을요, 솔직히 뭘 아는 거를 이렇게 과거의 투쟁의 경력이라든가, 우리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과 싸웠다든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던 경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네. 정치는 가슴으로, 윤실미아님.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잘 되면 더 망하는 거야.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좀 나와서 좀 분위기를 바로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근데 오늘 30분인데도 많이 안 보시네. 예. 김혜병님 감사합니다. 5,000명이 안 보네. 예. 자, 김여정 분노 뒷수사 지시. 분노 뒤에 수사 지시. 경찰청 위법 논란 휩싸였다. 이게 북한에 지시하는 대로 하는 거야. 이 경찰이 아니야. 인민무력부 총경이지. 자,
지난 2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북한 인권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을 놓고 경찰 안팎에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청은 별개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릴 수 없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모든 수사를 지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놓자 김 청장이 주말 오후에 갑자기 철저 수사를 지시한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과 다름없다는 거죠. 경찰청은 일요일이었던 지난 2일 오후 4시쯤 기자들에게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엄정 처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날 오전 김여정 부부장이 김여정이죠, 뭐 부부장 뭐야?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쓰레기라는 격한 용어를 써가면서 용서 못할 도발 행위라고 반발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김창룡이가 직접 했다기보다는 청와대에 압력이 있었을 것 같아. 예, 당시 김 청장은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대북전단에 대한 초동 조치가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면서 관련자를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 1월 시행된 경찰적법 14조에는 경찰청은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개별 사건의 수사는 독립된 국가수사본부가 맡는 것이 취지라고 합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3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경찰청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지시를 못하게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지휘는 가능하다. 문제가 없다고 아주 옹호한 거죠. 특정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라거나 특정 내용을 수사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게 아니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일반적인 수준의 지휘를 했다는 건데 인권에 대한 문제잖아요. 인권에 대한 문제지. 지금 미국도 이거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인권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 북한 뜻대로 가고 있다. 이거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가리 닥치는 게 맞는데 이건 아마 청와대에서 뭔가 은밀하게 지시가 온 거죠. 그러나 맥락에 따라 김 청장의 지휘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시 내용 자체는 일반적인 지휘로 볼 수 있지만 북한의 비판 성명이 나오자마자 주말 오후 급히 철저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은 맥락상 강하게 처벌하나 당장 잡아들여라라는 구체적인 메시지로 익힐 수 있다면서 김 청장의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 맥락상 부적절하다. 이게 청와대에서 시킨 것 같다 이 얘기죠. 이렇게 경찰들도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경찰들도. 예? 이 대한민국이 지금 아주 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요. 정말 잘못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문제가 있는 방향으로. 최경민님 감사합니다. 슈퍼스티커 최경민님 감사합니다. 문재인이 무슨 인권 변호사야? 말도 안 돼. 인권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 인권을 갖다 학살하는 변호사지. 하여튼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보도도 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 제가 비트코인 얘기를 최근에 좀 많이 했는데 지금 폭탄 돌리기가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 암암리에 이거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또 이 보도를 또 계속 하게 되는데 자 비트코인 맹폭 먼거 이번엔 역겹다. 뭐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과 그 찰리 먼거 이 부회장 아주 유명한 투자가인데 워렌 버핏은 뭐 아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예, 비트코인의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찰리 먼거 이분이 이번에는 역겹다 하면서 비판 수위를 올렸습니다. 1일 CNBC에 따르면 먼거 부회장은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온라인 연례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의 투자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는 비트코인 성공이 싫다면서 이같이 밝혔어요. 그는 비트코인을 납치범이나 강탈범에게 유용한 화폐라면서 난데없이 뚝딱 만들어진 새로운 금융상품이라고 평가절하한 뒤 그 빌어먹을 신개발품 비트코인은 역겹고 문명의 이익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시작했습니다. 멍거는 비트코인이 극단적인 변동성을 갖고 있으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오랫동안 비판해 왔습니다. 그는 지난 2월 데일리 저널 주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교환의 매체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나는 비트코인을 절대 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사기다 이거죠. 예. 이렇게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들도 비트코인 사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조심하시라고 제가 지금 들어가서 괜히 갖고 있다가 작살나지 마시고. 근데 지금 들어가면 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꼭 말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문제점을 알고 투자하시라 이거지. 문제점을. 그리고 이제 9월 달 되면은 이 금융법이 바뀌어서 얘네들 다 먹튀할 수도 있어요. 내가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데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와. 걔네들이 먹고 날릴 수가 있다. 지금 그런 사기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사기가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북한에도 퍼준 거 아니야 이거. 비트코인으로 그런 아주 수상한 생각이 들어. 장마리아님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장마리아님, 예, 큰 금액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마리아님. 이게 요즘 보기 드문 아주 큰 금액이라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대한민국 총리라는 인간이 지금, 이제 총리 후보자라는 인간이 이런 인간이라는 것도 한번 좀 우리가 보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부부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등이 34번이라는 거야. 자, 김부겸 2007년 과태료 체납으로 3차례 압류, 배우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 31번, 31번 압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부가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총 34차례 차량이 압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일 국토교통부가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동차 등록 원부 자료에 따르면은 김 후보자는 2007년부터 2011년 8월까지 소유하던 SM525V 차량이 과태료 체납으로 3차례 압류가 등록됐고요. 또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1차례 압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소유하던 소나타2 2.0 골드 차량은 2006년부터 2003년 7월까지 체납, 주정차 위반, 버스 전용 차량 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21차례 압류 등록돼 있다가 2004년 1월 해당 차량을 팔면서 압류가 해제됐대요. 배우자의 티코 차량도 1998년 12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주정차 위반 근데 티코인데 속도 위반이 되나? 티코는 뭐 가다 껌 붙으면 달라붙는다고 하던데. 자, 속도 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4차례 압류가 됐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소유한 뉴 EF 소나타 차량도 2008년도 9월 주정차 위반 체납으로 압류됐고, SM5 차량도 2016년도 3월, 2018년도 9월 지방세 체납으로 3번 압류 등록됐다고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안의 재산신고에 따르면은 김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의 2019년 그랜저 차량 한 대만 소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 의원은, 그러니까 조수진이가 얘기한 거죠. 김 후보자의 지방세 범칙급 체납은 일상화된 수준이라면서 국무총리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좋아요. 뭐 위반할 수 있지만 벌금 나오면 내야지. 국회의원도 하고 말이죠. 좋은 자리는 다 간 사람이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참. 이런 사람들을 믿고 우리가 총리로 앉혀야 되는 건지 이것도 황당하고 답답한 거예요. 예.
이런 자들이에요. 국민한테 어떻게 그러면서 요즘 더 열받네. 가만 보니까 이것 때문에. 아니 길 말이죠. 요즘 50km 제한해놓고 뭐 30km 제한해놓고 아 이거 뭐 달리다가 60km만 넘어가도 불안해갖고 말이죠, 여러분. 어? 아니 그럴 바에는 뭐 50km, 30km로 제한할 바에는 뭘 차를 갖고 다니라고 그래. 킥보드 타고 다니라고 그러지. 킥보드도요. 한 30km까지는 잘 나가요. 30km까지는. 그게 제한이 34km인가 24km인가. 하여튼 킥보드 타고 다니면 돼. 뭐 30km, 50km인데 차량 끌고 다녀. 그냥 도로에 차 나오지 말라고 그래. 어? 그냥 킥보드 타고 다니라고 그러면 돼. 그럼 더 안전하겠지? 기름도 안 들고. 어? 말도 안 되는, 이놈의 정권은 뭐 국민 세금 뜯어내려고 작정한 정부 같아요. 뭐, 그걸 또 이번에 엄청나게 걷어들였대요. 50km 제한하면서 딱지 끊어갖고, 그러니까 뭐, 그냥 자동차를 갖다가, 이럴 바에는 뭘 차를 사게 해. 막 그냥 다, 그냥 차 단계에서 50km 넘어가면 또 망치로 다 박살 내버리고, 그냥 킥보드 국민들 타고 다니게 해. 오토바이 타고 다니게 하든지. 그럼 뭐 사고도 덜 날 거 아니냐고. 모터로 무슨 차 타게 하고 자동차 세금 내고 막 딱지 띄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진짜. 아주 뭐 국민들을 갖다가 개호구로 보는 것도 아니고 한 60km 그냥 그런 대로 탈만 했는데 50km 제한하니까 이거 뭐 조금만 뭐 해도 띡띡띡띡 차량에 요즘엔 다 그거 달려있잖아요. 속도 제한기가. 이건 좀 아니다. 너무한다. 너무해. 이건 분명히 세금 뜯어내려고 범칙금 뜯어내려고 하는 거구나. 세금이 많이 모자르는구나. 이놈의 정권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럴 바에는 뭐 세금 막 거는데 60km 넘으면은 내리세요 그러고 그냥 자동차를 망치로 때려버려. 내일부터 그 킥보드를 무료로 줘. 킥보드 타고 다니라 그러면 돼.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정말 문재인 정권에서 산다는 거는 사람 승질을 베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돈 버는 놈들은 또 뭐 그냥 강남에 왜 이렇게 스포츠카들이 많아? 그것도 일반의 포르쉐 뭐 그냥 람보르기니 50km 뿐이 못 가는데 그걸 타고 소리는 왕 나는데 속도는 50km야. 웃긴 거지. 하여튼 이상한 나라예요. 자, 집값도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근데 집값이 계속 오를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요즘 뭐, 집을 뭐 8억? 뭐 지방도 8억씩 분양을 해? 말도 안 되는 거야. 8억에 사갖고, 매매가는 16억으로 올린다는 거야. 한 30평짜리를. 야, 대단하다.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집이 없는 분들은요 정말 좀 참으세요. 지금 집 사는 사람은요 그냥 호구야 호구. 호구라고. 호구. 지금 집 사는 사람은 절대 집 사면 안 돼요.